테나코토, 키오라. 이것은 저희 고향 뉴질랜드의 마오리 고유어로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서대사님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꼭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들여다보면서 벚꽃길도 가봤고요. 그리고 또 이 그 벚꽃들이 이미 폈는데 여긴 조금 추워서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산이 있고 그리고 또 뉴질랜드도 굉장히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대해서 매일 생각을 하시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뉴질랜드와 좀 더 친숙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통합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합에 대해서 유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는 이웃들이고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웃들로서 함께 일을 하게 될 계기가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먼저 이 세션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두 개를 할 건데요. 먼저 한국과 뉴질랜드 관계를 말씀드린 다음에 Q&A 타임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시아 태평양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또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이 Q&A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Q&A 시간에 먼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65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에서 뉴질랜드가 그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6,000명의 군인들이 여기서 싸웠습니다. 한국 전쟁 동안에. 그리고 또 이번 달 말쯤에 부산을 가게 됐는데요. 부산에 제가 자주 가는데 유엔 유엔 무덤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 달 말쯤에 뉴질랜드의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무덤을 찾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가 두 국가가 함께 이뤄온 역사로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강렬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들을 되돌아보면은 한국과 키위 관계가 있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적도 있는데요. 1990년대쯤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또 혜택을 얻기도 했는데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이주민들이 이런 강한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디아 골프 선수도 있고요. 제주와 뉴질랜드 사이에서 이 리디아의 가족들이 또 제주도 출신이고요. 그래서 제주도와 뉴질랜드 사이의 어떤 강한 관계를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학교도 다니고 골프를 배우게 되고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골퍼가 됐는데요. 또 다른 이제 골퍼들도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강한 정치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이제 대통령들을 많이 초대를 했었고요. 전 국무총리께서도 4번이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장관들께서도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국방에서도 뉴질랜드 군이 한국 그리고 공군도 지금 DMZ라든지 JS에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UN 연합사령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완전히 이제 해결될 때까지 그곳에 이제 복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강한 경제적 관계가 또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2년 전이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약 2년 이상 있었는데 그때가 제주 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그 교류였는데요. 제주에서 뉴질랜드 키위를 키우시는 그 분들을 만났고요. 제스프리라는 이제 회사인데 150분의 그 농부들을 만났고요. 그분들과 어떤 그 재배 관련된 정보를 나눴고 그리고 또 이제 뉴질랜드와 제주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많은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고요. 20% 정도 뉴질랜드 여러 곳곳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이제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젊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13살에서 18살에서 30세의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젊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젊은 뉴질랜드들이 오는 걸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특별한 비자를 갖고 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관광도 조금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문화를 겪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뉴질랜드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와서 그런 자기 나라에 봉사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도 21살 때 대학 공부를 끝내고 역사 그리고 법을 공부를 하고 난 후에 해외로 갔는데 한 5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와서 그런 경험들이 저의 미래를 바꿨고 그리고 저의 그 경력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두 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저는 매일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제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구가 있는데요. 폴리네시아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800년 전에 이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오리족이
다른 이제 폴리네시아어와 좀 비슷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스터 섬에서 하와이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이런 삼각형을 이루는 이 지역에서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리고 또 쿠크아일랜드의 마오리라든지 이제 이스터 섬의 마오리라든지 그리고 하와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이름은 다르지만 그 언어 그 족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퍼지면서 이분들이 중국 남부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이 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동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의 15%, 16%가 폴리네시아인들이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10%가 이제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한국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같은 경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나라가 좋은 방법으로 이제 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이제 국제적인 그런 전망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진 나라인데요. 온화한 온대의 기후고 사계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온도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여기처럼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이제 그 북아일랜드가 남아일랜드가 있는데 남쪽이 좀 더 춥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에 의한 이제 지배를 받았었고요. 18세기에 소수의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와서 그 19세기에는 좀 더 큰 집단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요. 뉴질랜드의 와이탕이 협약을 통해서 마오리 부족과 이제 영국이 협약을 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 그 국가의 어떤 그 기본 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제 마오리 족들이 이 뉴질랜드를 설립한 그런 민족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연방의 일부로서 뉴질랜드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섬기고 있고 또 다른 영연방 국가와 함께 뉴질랜드의 여왕이 없을 때는 이제 다른 그 분이 수상이 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민주적인 이제 의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개별적인 사법
기업부가 또 그와 행정부와 함께 내각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일관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개인데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면 부패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거버넌스의 질이 높다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로 언급이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규제 부문이나 사업, 경제적인 자유 이런 부분 또는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패턴 여성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입니다. 여성에 대한 오래된 신흥국에서 오래된 여성에 대한 제한은 결국 식민지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너지게 마련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1893년에 저는 아마도 1893년 9월에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OECD에서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기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각의 수상도 여성분이십니다. 의회도 한 38% 정도가 여성으로 채워져 있고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 시기엔 사회 보장 제도를 많이 고쳤습니다. 우선은 좌편향된 정부였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1950년대에는 경제 호황을 겪었습니다. 우선 GDP 1인당 GDP에서 그랬고 또 농업 또 필수품 등에서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다시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무역 상대국이 70% 정도로 참여했었는데 1970년대 중반에 EU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시장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체결해 두었던 무역 협정을 어느 정도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인 개혁을 해야 했습니다. 관세를 내리고 경제에 IMF 그리고 월드뱅크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변혁된 경제 그리고 이미 변화된 사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특히 2008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다면 최근에 OECD에서 지금처럼 최고의 OECD GDP 성장을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3.4%였고요. 올해는 3.1%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3.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낮습니다. 실업률도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경제는 밝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에서 보기 힘든 1차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어느 정도 OECD 다른 국가들에서 특히 외환 문제, 농업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광이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 제가 여기 와서 오설록에 가봤는데요. 그리고 감귤도 봤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봤고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님과 뉴질랜드 수상님을 연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저희가 이 두 분들을 가리켜서 미래 주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초대를 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식으로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뉴질랜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우선 뉴질랜드와 상품 면에서 굉장히 많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영화 산업이 20년 동안 발전을 했습니다. 어린애들은 아마 반지의 제왕을 기억하실 텐데요. 뉴질랜드에서 많은 호비트, 아바타 같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영화들을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고안을 하고 또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한국 컴퓨터 디자이너들이 기술 면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고요. 웰링턴과 오클랜드에서 좋은 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리처드 테일러라는 분은 피터 잭슨과 함께 아까 반지의 제왕의 그 감독인 피터 잭슨과 함께 일하고 있고요. 이 두 분이 젊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름 허브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웰링턴의 지역에서 한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오셔서 피터 잭슨과 다른 분들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직업이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그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좀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8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학위를 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에서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또는 어떤 가족들과 함께 통째로 또는 어린이들만 또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다 뉴질랜드에 와서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점을 둡니다. 모든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미술도 있고요. 또 교실 밖 경험에도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 학생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 시스템은 OECD에서 굉장히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서점도 그래서 아직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북도 그렇고요. 구매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맨부커 상을 수상을 한 분들도 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작가분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오리 문화와 국가 사이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뉴질랜드에 오실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경험을 하시고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뉴질랜드 부분은 이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비디오를 보여드릴 테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좀 용감한 청중분들을 초대를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고 계신 게 아니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잠이 깰 것 같습니다. Welcome to the country of open spaces. Where nature bursts and flows. Where the elements come alive. Where there is room to breathe. Places to find. Welcome to the country of open hearts. Where care for the land and people is genuine. Where life is for living. Time spent together is never time wasted. Where lasting partnerships are formed. Where strangers are treated as friends. Memories are treasured forever. Welcome to the country of open minds. Where learning is embraced and opinions valued. Where freshness is championed. Quality prized for the world to enjoy. Where nature inspires incredible thinking
where ingenuity drives innovation and productivity. Where big ideas are born every day and new technologies are perfected. Where the impossible becomes real. And where every sunrise inspires the extraordinary. Welcome to the country of open spaces, open hearts, and open minds. Together, we can do amazing things. 이웃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가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스트랄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속하는데요.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지역 조직, 영내 그 협력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나는데요. 다른 어느 때보다 특히 이제 중국 그리고 또 한국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지금 막 일어서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미래의 성장의 그 드라이버가 되고 있습니다.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서 이 성장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전 그 영내가 앞으로 향후 2-3년 동안 5.7%고요. 인도가 7.4%, 2020년까지 7.4에서 7.8%.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뭐 6.4에서 6.1 정도, 1%. 그리고 또 이제 동남아 쪽이 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4.5에서 4.8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는데 이제 평범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이 부분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태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이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의 경제가 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패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다시 이제 살아나지 이제 고르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할 그런 전망이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보다 더 변동성이 더 심한 그런 때를 겪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철의 장막이라든지 뭐 소련의 그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지역에 국한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내에서 어떤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곳도 이보다 더 그 경제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는 곳은 또 없습니다. 또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협력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을 보게 되면은 EU가 있고 나토가 있고 경제 통합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정치적인 안보가 잘 돼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브릭스 같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통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를 비교했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밀레니아 때를 보면 로마 제국까지 돌아가서 봐도 이 유럽 전체에 어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떤 그 공동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떤 언어인지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바르샤바라든지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로 이제 자기네끼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라틴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보다 더 다양성이 많은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성이 많은 아시아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보면은 유럽과 비슷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라든지 이것은 미국 허브 앤 스포크라는 그런 체제를 통해서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력 체제들이 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연결된 그런 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2차 대계 세전 이후로 이것이 이쪽 그 안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대개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났고요. 물론 한반도 같은 경우 50년대쯤에는 아주 뭐 잔인한 그런 일이 뭐 큰 규모로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예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시아는 경제 통합 부분에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협력, 영내 경제 협력인데요. 10개국이 모여서 아세안을 만들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설립한 그런 협력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아세안의 외부적인 요소로서 아페크라든지 이 아페크를 통해서 FTA가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경제 통합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이 민간이 정부나 정치인들보다 앞섰다고 이제 했는데요. 이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통합적인 공급 체인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체가 영내라든지 전 세계의 그런 협력 과정을 통해서 이런 체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많은 무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들이 좋은 예를 보면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이라든지 10%의 그 수출을 중간 부품의 수출을 중국에 지금 70% 하고 있는데요. 완성품보다는 이제 그 부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 FA 누들볼 효과인데요. 이제까지 이러한 효과를
대형의 FTA를 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처럼. 유럽 이런 커스텀즈 유니언들과는 좀 다르지만 아세안만 하더라도 그나마 좀 적극적인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뉴질랜드만을 보더라도 첫 번째 FTA가 1970년대, 80년대였는데요. 호주와 협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어떤 협력 통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서비스 업체들이 양 나라에서 아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농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TA 좋은 결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년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1950년도 싱가포르가 협약을 했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뭐 WTO라든지 뭐 다자 협약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할 때 저희는 만약에 아주 품질이 좋은 양자 협약을 갖게 된다면 여기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가포르가 협약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큰 비전을 채택을 해서 4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를 포함한 그런 협약체를 만들었습니다. FTA,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FTA에서 여러 다자 간의 협약을 양자 다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T4라는 협약이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TPP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무역 자유화 운동이 저는 이 누들볼 효과가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협약을 통해서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도 FTA 경험이 많은데요. 우선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중국과도 FTA를 체결했고 뉴질랜드와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다른 협정인 APEC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APEC을 부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시 개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 중국, 그리고 뭐 이런저런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전부 방문을 하겠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제주도가 APEC을 개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오는 것이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들보다 국가 말고 뭐 대만이라든가 홍콩 같은 지역들하고 지역적인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경제 통합 그리고 규제 장벽 철폐, 모범 관행 교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만든 핸드폰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팔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경제 통합을 위해서 공통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PEC이 FTA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처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APEC을 통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 다자 간 협약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경제로 볼 수 있는 조약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은데요. 지역 구조 면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ASEAN 중심이고요. 16개 국가들이 RCEP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안보, 지역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몇 나라가 시작을 했고 일본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TPP도 여러분이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12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TPP는 2015년에 협상이 끝나서 뉴질랜드에서는 정확하게 1년 전 2월에 조인이 됐습니다.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TPP의 협상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들을 미국 없이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FTA-AP 같은 경우에는 한태평양 경제 아시아 태평양 FTA인데요.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세안 지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특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아태 지역의 주요 경제 주체들을 다 포함을 해서 자유무역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TPP는 아마 FTA-AP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TPP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FTA-AP가 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TPP 같은 것들 또는 TPP 11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이 절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B라든가 ADB가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월드뱅크가 생겨나고 그런 다음 지역적인 세계 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ADB에서 그리고 한국, 뉴질랜드도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라는 AIIB가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주창을 했고요. 이 지역이 조금 중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 같은 곳들도 다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다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인프라 투자 은행이 됐습니다. 수십조 달러가 논의되고 있고 한 1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안보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U와 나토와 비슷한 것이 아시아에는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미국의 허브 앤 스포크 동맹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대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싱가포르와 또 공식적인 군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 영내에서 다른 역할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 이 10개국을 넘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 지역 협력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넘어서 다른 나라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0개국에 더해서 17개국이 더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ARF가 설립이 됐는데 북한이 멤버였습니다. 회의에는 참가하진 않았지만 고위급 회담에서는 이제 장관들이 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시아 지역 포럼 같은 경우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윈스턴 처칠이 말을 했듯이 싸우기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의 습관을 이루어서 이를 통해서 어떤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 아시아 중심의 협약이 2004년, 5년, 6년에 설립된 것인데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라는 것입니다. 이 아세안 10개국에 더해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10개국 더하기 6개국이 됐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또 참가를 했습니다. EAS는 경제, 정치 두 분야에 걸쳐서 협약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북아시아는 제가 아세안 플러스 3 이 협약은 한국이 참여를 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참여를 하면서 아시아에 중점을 둔 아세안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북아시아를 보면 뭐 CJK 한중일 예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2015년에 그 다음 서밋은 또 한국에서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중일 회담이 보다 효과적인 다이얼로그를 확립을 해서 뭐 전통적인 그런 안보 문제를 더해서 경제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모델, 한국 모델을 보면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아시아 그리고 US, 미국 그리고 또 한국, 일본, US 동맹이 있고요. 또 이것이 비록 지소냐라든 부분에서 또는 군사 훈련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때때로
어지러운 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간소화하려고 하고 또 이제 북아시아 패러독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협력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서둘러서 하게 된다면 이 도전들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단계별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패러독스를 보면은 이런 경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안보 통합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느 쪽으로든 경제 통합이 정치적인 통합을 또는 안보적인 통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보장의 안보의 통합이 경제 통합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